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약간 박람회장 위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밀라노가 해를 거듭할수록 fuorisallone라고 해서 이렇게 야외에 있는 쇼룸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여지는 것들이 더 다채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밀라노 곳곳을 둘러보면서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치아오. 정말 저 2년 전에 느꼈지만 전 세계 멋쟁이들이 다 오는 느낌이고, 저는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좀 예쁜 가구들, 또 올해 트렌드는 어떤지 최대한 몸이 부서져라 걸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코엑스보다 훨씬 넓을 거야. 한 4개 합친 정도 되나? 이제 몇십만 개 올 거야 아마 진짜. 50만, 이렇게 50일을 봐도 브랜드 다 못 봐요. 이탈리아가 왜 가구로 유명하나요? 여기가 저기 몬짜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 주변에 그 귀족이나 상류층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몬짜 지역에 가구 그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모여서 뭘 좀 해보자 하는 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런 전 세계적인, 그리고 이탈리아가 원래 디자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거의 뭐 전 세계 박람회 중에서 가구로는 여기가 탑이죠. 문 들어와서도 한참 들어왔잖아요. 구간을 찾았어. 이 안에서도 또 어마어마하죠. 진짜 커요. 끝이 없죠. 근데 관 하나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니까. 저도 밀라노 가구 박람회 오면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거든요. 이럴 때 좋은 가구를 선별한 기준 2개가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를 했느냐, 또 어느 지역에 생산됐느냐인데, 그 기준에 맞는 이제 브랜드를 찾았어요. 튜리라는 브랜드인데 올해가 심지어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T라는 글자가 있는데 튜리라고 써있는데, 튜리가 어디냐면 공방 이름이 튜리고요. 이태리에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무려 100년, 그리고 4대째 이어져 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특징이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디는 나무를 잘 쓰고 어디는 뭐 프레임을 잘 잡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소파를 보면 가죽 디테일을 많이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패브릭을 썼는데 이런 가죽 테이퍼링이 되게 예쁘죠. 튜리가 소가죽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보면서 소가죽을 찾아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보자 일단.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올 만큼 들어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높아,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진짜 소수 분들만 알고 찾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가죽이 되게, 튜리라고 이제 상징이 들어가 있고, 이게 올해 키마라는 신제품인데 옆에 가죽 디테일하고 나무의 그 움직임이 되게 좋죠. 그 색깔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따뜻하면서, 그쵸, 약간 베이지 톤의 그런 컬러들이 올해 많네요. 제가 이 장식장을 한국 쇼룸에서 봤는데 업그레이드 됐다고 궁금했거든요. 여기도 이게 가죽, 열어볼까요? 네. 너무 좋은 가구들을 많이 봤지만, 유리, 가죽, 브론즈, 여기 천연 대리석인데, 일로 와보세요. 요런 디테일이 안쪽에 컨센트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진짜 천연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환희 씨는 알 것 같아. 하이엔드 가구의 조건 가운데 열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까지 부드럽게 소재가 마감되어 있는데, 여기가 역사도 오래됐지만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이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사실 인정받은 가구인데, 여기는 1회부터 매년 참여했어. 튜리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국가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 디자인 면에서 하이엔드를 소화할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튜리는 현지에서 더 그 인지도와
레벨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브랜드예요. There are so many traditional brands in Italy, but I heard that you have a heritage of four Generation. generations. Yes, four It's generation. very special thing, right? Yes, Yeah. very special thing. Right now, this year is 101 years, so we have a very long history.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that you are good at using the leather materials? Let's say that we try to be a unique company, so we want to be different. So we always make a lot of research in our products, and our products are rich of details because we want to be different from anyone else. GLS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제 빌트인 브랜드인데요. 제가 2년 전에도 한국에 많은 그 붙박이 업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GLS가 경쟁력도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매해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 맞습니까? 올해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보니까 곳곳에 이제 아시아적인 그런 무드가 느껴지는데 특히 GLS가 제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쓰는 건 처음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와, 이야. 정말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시아적인 느낌인데 이렇게 많은 소고인들이 좋아하다니. GLS는 합리적인 가격대 그 빌트인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히트 상품인 드레스룸이거든요. 우드를 이렇게 많이 적용한 거는 저는 처음 보는데 한국인들 특히 집이 좁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좋은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식문 이목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보통 이제 이런 빌트인 가구들을 한국에서 개인이 제작할 때도 있지만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대량 생산되는 빌트인 가구는 우드를 선택하기 어려워서 저희 집도 이런 톤인데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GLS에서 이 우드로 붙박이를 만든다는 거는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인데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재건축에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데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은 저희가 우드만큼은 따로 제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GLS라는 정통 있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너무 좋아하실 부분인데요. GLS의 특기 중에 하나가 잘 감추는 거잖아요. 여기도 우드인데 열면 와, 드레스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흑경으로 된 그 수납장이 있으면 파티션 역할도 하잖아요.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제 취향. 이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드만큼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So this year we wanted to present this clearer version of the veneer, especially because we wanted to offer to our clientele, to our dealers, the possibility to have a more relaxed feeling, more natural, in which you can get, relax and you can feel in a nice place where to recover your mind after hard working day. I love this mood, reall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제가 한국에서부터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바로 베닌이에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유리공예 그런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여기가 산 바빌레라고 해서 밀라노에서도 가장 명품이 집약되어 있는 거리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밀라노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 작품들이 많은데요. 여기 하나하나 다 뛰어난 건축가나 작가들과 협업을 하거든요.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킨치키라고 하죠.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이는 공예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무라노에서 유래된 어떤 유리 디자인으로서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대량 생산될 게 없고 다 일일이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가 또 눈여겨보실 게 유리 공예잖아요. 그래서 빛이 투과했을 때 그런 그림자까지도 작품으로 보이게끔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대량 생산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작품 한 점 정도는 수공예의 정수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베니니는 어떻게 보면 유리 공예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와 대량 생산으로 점철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스터리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라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와, 이거 샹들리에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거대해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베니니가 가능하겠죠? 너무 예쁘다. 제가 한국 쇼룸에 갔다가 베니니에서 너무너무 구입하고 싶은 아트피스들이 많았는데 여기 더 많은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이제 무라노가 베니스에서도 유리 공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럭셔리하면서도 품질 높은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스모키한 트랜스퍼런시, 약간 스모키한 투명함이 돋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유리 공예들은 이탈리아 제품인데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도 있지. 베니스가 원래 무역을 많이 하던 곳이잖아. 그래서 약간 어딘가 모르게 아시안적인 느낌이 배어 있어요. 직접 입으로 불기도 하고요. 이런 유리공예 작품을 만들 때는 1000도가 넘는 가마에 굽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주제가 또 윤리적인 럭셔리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베니니가 윤리적인 럭셔리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100년 넘은 브랜드인데 이 가마에서 구울 때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공법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지향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고 윤리적인 걸 생각하는 럭셔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그 제품 가운데 하나인데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3가지가 쌍으로 있죠. 4개까지도 가능한데 안도 다다오는 굉장히 미니멀리즘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잖아요. 원래 베니니가 건축가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피터 줌토르와 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도 다다오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건축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유리공예입니다. 저는 우리 빈동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베니니 하면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이 파촐레토, 이탈리아어로 손수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화병인데요. 이게 파촐레토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유리가 완전히 그 건조되기 전에 한번 흔들어. 공중에서 흔드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단 하나도 똑같은 모양의 파촐레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니니를 사랑하시고 또 유리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파촐레토 디자인 하나 정도는 꼭 장만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여기가 이제 나폴레옹 거리라는 데인데요. 밀라노에도 진짜 좋은 브랜드들이 많지만 진짜 최고 명품 브랜드를 다 모아놓은 곳. 그러니까 밀라노 가구 박람회뿐만 아니라 밀라노 왔을 때 여기는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가 다 건물 값이다. 여기는 어떠세요? 제가 꼭 국내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탈리안 미니멀리즘을 상징한 데파도바인데요. 북유럽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여기가 북유럽 디자이너들하고 협업을 해서 굉장히 간결한 디자인으로 유명한데요. 가격대도 물론 하이엔드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집은 이렇게 간결한 스타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은 한국에 이게 조명 요새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낮게 달아야 돼. 한국에 놀러 가면 집에 가보면 이렇게 높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나 싶을 정도 해야지 아늑한 느낌을 주죠. 제가 이거 한국의 쇼룸에서 보고 찜해놓은 거거든요. 어떠세요? 왜 이렇게 이탈리아 가구라고 했는데 동양적인 느낌이 들지? 라고 했는데 이 미니멀한 느낌이 딱입니다. 역시 난 동양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색감이 딱이다, 그치? 저 책장 우리 봤었지. 일본 책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여기를 만져보면요. 일자로 그냥 이렇게 싹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많은 우드 가구들이 있지만 어떤 일본의 선 느낌을 내려면은 좀 날렵하게 빠지거든요. 목재가 두툼하지 않고. 일본이 약간 그런 약간 와비사비라고 해야 되나? 촥 빠지는 느낌? 그런 거 요런 마무리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환희 씨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엄청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다 거의 서양인이었잖아. 여기는 아시아인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렇게 정서가 맞는 거, 데파도바가. 그러니까 나는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전통을 지키고 명품의 이미지를 하면서도 콜라보레이션 할 때 브랜드나 국가나 하나도 제약이 없어. 어디 가면 중국에서 온 것 같고 프랑스에서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 아마 이제 한국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밀라노 가구 박람회로 오면 한국적인 느낌의 디자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도 찍으러 오겠습니다. 와, 이렇게 육중한 느낌을 줄 수도 있구나. 제가 미니멀하다는 가구를 많이 봤지만 탑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이거 가까이서 보면 스틸이거든요. 밀라노 가구 박람회는 가구만 보는 게 아니라 쇼룸을 어떻게 꾸몄는지,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집 인테리어 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겠죠? 아니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가구 많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내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방송이 많아갖고 이틀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밖에 못 찍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사실 전시장 안보다 밖이 더 재밌다는 얘기가 많아요.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제가 오늘 내일 촬영 전에 사전 답사를 왔는데 안젤리나 키친이 원래 예약이 안 되는, 거기는 쇼룸이라서 원래 식당이 아니거든요. 내가 초대받았어. 너무 잘 된다. 너무 잘됐어. 여기가 프로메브리아 원래는 쇼룸인데 이 기간에만 파트너, 그러니까 VIP들만 소수로 이제 음식을 주세요. 저는 날짜가 안 맞아서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갔거든요. 진짜 갑자기 번개로 해주셨어.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가구도 한꺼번에 온 거 처음이고, 그리고 다 중요한 게 다 잘생기셨어. 레드 카페. 아, 집이 완전 있어. 와. 야, 이건 나. 데파도바랑 괜히 안 하시고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게 아마 다른 나무로 아마 없을 거야. 되게 희한한 게 중동에도 어울릴 것 같고 프랑스에도 어울릴 것 같고 약간 다 색감 이렇게 다 어울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태리 오면 다 장인이 만들고 다 수공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봤던 데는 그런 데 많았거든요. 그렇게 선전을 하던지. 아니면 보통 이제 가구 브랜드들이 자체 공장 안 가지고 메다라는 지역에 OEM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저런 거 이런 아까 보신 그런 레이어 내겹 해가지고 네네. 막 하는 거를 공장에서 할 수. 하려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디테일까지 다 살려면. 와, 이렇게도 열리는구나. 안쪽 바깥쪽 다요. 와. 제가 이번에 방문한 브랜드는 아트모스페라인데요.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여기는 럭셔리 아웃도어 리빙 퍼니처, 그러니까 아웃도어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바깥에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내구성도 좋아야 되지만 그 자연의 느낌을 잘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서 아웃도어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트모스페라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도자기 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굽고요. 아트모스페라 특징이 목재가 많이 보이고 자연 그대로 물성을 잘 살렸는데, 재밌는 건 저런 것들이 굉장히 비바람이 약하잖아요. 자외선이라든지. 그런데 다 강력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하고요. 아트모스페라 역시도 이런 거 보면은 유리인데 도자기 같기도 하고 약간 정말 그 물성을 잘 다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들이 많고, 색감이 어때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봤던 그 브랜드들 쭉 보면 은근히 통하는 색감이 있지 않나요? 약간 색감이 예전
예전보다 좀 다운이 되고 안정감 있는 색감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다가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으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트모스페라라는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 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시적인 느낌?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My name is Federico Viscovic and I'm the CEO of the company Atmosfera, Yeah. an Italian manufacturer of outdoor and interior furniture. The material of the tabletop is glass, painted for outdoor. Oh. It's very UV resistant glass. And the frame, so the basement, is made of solid wood, thick wood, for other very use and resistant material for outdoor.